자유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천만 국민 여러분,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바란다, 좀 평소 시간대보다 좀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다소 오래 걸려가지고, 자료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시작하는데 좀 평상시보다 1시간 늦게 시작했습니다. 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저희 뉴스타운 TV 채널 지금 구독자가 9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10만 구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0만 구독 달성한 기념으로 뉴스타운 TV에서 애청자 여러분들께 드릴 이 선물 머그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 의뢰가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대로 10만 구독 돌파하면 애청자 여러분들께 이 머그컵, 뉴스타운 로고가 박혀 있고 예쁩니다. 색상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 뉴스타운 TV 10만 구독 돌파 기념 머그컵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물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만이 넘어서고 15만, 20만, 30만 나아가서 100만 구독이 달성되는 그날까지 저희 임직원이야 뉴스타운 직원 식구들은 열심히 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이 격려와 또 응원을 많이 보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방송에서 제가 들고 오질 못했는데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태국에 계시는 교포분께서 정기적으로 저희 뉴스타운 TV에 뉴스타운에 직원들 먹으라고 이렇게 현지 망고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또 오늘 또 그게 도착을 해가지고 손편지로 손상윤 회장님 드시고, 조은영 변호사님 나눠주시고, 아수라 나눠주고, 안정권 나눠주라고 그렇게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뜻깊게 받아가지고 왜냐면 저를 또 반 박스를 주시더라고요. 한 박스인가 이렇게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현지 망고라서 이 마트에서 사는 그런 망고에 비할 바 없이 맛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온정의 손길 그리고 응원 가슴 깊이 새겨서 초심 잃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다소 이 자료가 좀 많아가지고 PPT 약 한 80장 분량을 준비를 했고요. 다소 그래서 좀 지루한 감도 있을 테지만 우리가 이 인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좀 알아야 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제 들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그건 얼마나 나태하게 이 대비를 못했나, 이런 자성의 시간을 갖자는 의미이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 나라를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에게 빼앗기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대중과 임종석과는 좀 다소 다른 인물입니다. 누구냐면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석 그리고 김대중을 제외하고 굳이 이제 이 인간을 제가 들고 나온 이유가, 사실은 이 사람은 엄격하게 따지면 전라도 출생자는 아닙니다. 이 제주도 출생자인데요. 이 나이대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실 제주도도 전라도에 포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했던 선놈 기질을 가진 인간들이 더러 많고, 그래서 현재 사실은 대한민국을 적화의 지름길로 빠르게 안내하고 있는 인물이 2명이 있습니다. 문재인을 제외하고요. 문재인은 별로 능력이 없는 인간이라고 칠 때, 임종석과 바로 이 문정인이라는 자인데, 임종석이는 제도권 안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문정인이라는 자는 특별보좌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마음대로 타서 쓰고 활동을 하면서도 책임을 유한적으로 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야 이 문정인이라는 자가 대단히 문제 있는 자로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을 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임종석에 대해서는 주사파의 수괴라고 알고 있지만 문재인이 현존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문정인이고 이 문정인이 거의 문재인을 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정인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고 어떤 인물인지를 알면 앞으로 이들이 해나갈 짓거리가 예상이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인물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설, 서론 없이 바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방송을 할 때 사실 어제 저희 손상윤 회장님이 센 방송 한번 나갔습니다. 문재인 체포하라고 했죠. 여적죄로. 엄청나게 셉니다. 현존하는 그 어떤 우파 매체에서도 오너가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담백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문재인 뭐 뒷담화를 까봐야 뭐 할 겁니까? 결론은 문재인이 간첩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아가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뉴스타운 스타일이고요. 그렇다면 죽은 자들을 제외하고 문재인이 가장 아파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문정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방송을 하고 나서 문재인이 본인 욕 듣는 것보다 더 아파서 길길이 날뛰어서 또 고소질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타운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죽어라 이거죠. 예. 자,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문재인 운전수 문정인 얼마나 아십니까?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여러분들만큼 저도 압니다. 잘 알지 못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 이제 트레이드 마크죠. 기존에 빨간 약, 파란 약. 진실이 항상 유쾌하지 않습니다. 불편해요. 구역질 나고. 그래서 그 구역질 나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전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역질 나고 지저분한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 파란색 진실의 약을 권고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운전수 문정인. 그는 누구인가? 자, 이 인상 좋은 할아버지입니다. 올해로 만 66세가 됐더라고요. 꽤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덕도 있어 보이고 보이는 그대로 보면 연세대 특임 교수고 지성인이고 무엇 하나 모자랄 것 없고 후덕해 보이고 인상도 좋고 자,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정인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어떤 자인지? 혹시 이 문정인이라는 자 이제 와서야 여러분 알게 된 자 아닙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정인이가 가장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문정인이 미군 철수를, 그러니까 문재인이 미군 철수하라 그러면 나가야 된대요. 그 전에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트러블이 있었죠. 저는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끝발이 이것밖에 안 되는 줄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냐?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청성인가 하는 그 북한 귀순병사 기생충 사건 때 김종대라는 정의당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한참 시끄러웠죠. 그 김종대의 후원 회장이 문정인이었더라고요.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자가 이런 위험하고 이제는 와서는 들여다보니 임종석이는 북한을 찬양해서 빨아적이기 바쁜 놈이지만 이 사람은 아주 교묘하고 기획적으로 문재인을 끌고 가고 운전해 가는 자입니다. 운전수입니다. 운전수.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제 사설이 아닙니다. 최대한 이 인간은 살아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인간은 살아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없는 이야기 지어내면 제가 총 맞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문 기사를 다 긁었어요.
대략 한 8,000개의 기사가 문정인과 관련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뉴스타운의 정보력이란 그렇습니다. 문정인의 이름 석자를 건 타이틀 기사뿐만 아니라 문정인이 참석을 했던 참석자로 이름만 올려도 저희는 다 긁어냅니다. 약 한 8,000개의 기사 중에 약 한 60, 70개의 기사로 압축을 해서 이자가 언론에 노출되고 현재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어떤 짓거리를 했냐를 가능하면 모두 팩트 위주로 신문 기사 위주로 오늘 정리를 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고로 오늘 문정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자가 과거 30여 년 동안 이런 짓거리를 하던 인간이더라 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정인 이자가 지금 어떤 포지션인가? 문재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이자가 무슨 정치를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출나게 눈에 띄었던 적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자가 누구냐? 최근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북한이 체제선전에 이용해놔도 냅두자 이따위 발언을 해요. 송영무 장관은 정부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나 나온 참수작전 운운은 좋지. 뭐 이따위 발언을 해요. 이 사람이 영향력이 없고 이 정부에 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자라면 이게 기사가 될 리 없죠.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양력은 크게 출생은 제주도에서 했고 1951년생이고 문씨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인자 돌림이에요. 문재인, 그래요. 문재인, 문정인 뭐 이래요. 정치학 박사를 했고 연세대학교 명예특임 교수고 이제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게 요겁니다. 글로벌 아시아 편집인 잡지인데 이 글로벌 최근에 들어서야 이 글로벌이라는 단어 문제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문화 그리고 지금 뭐 글로벌 좌파 스탠더드가 바로 이 글로벌이죠. 글로벌.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별보좌관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네요. 뭐 그러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자에 대해서 알려면 특별히 주목해야 될 이력이 66세고 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고 연세대의 특임교수고 이 전전말하고 엮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연세대에 있는 김대중의 도서관 관장역을 겸임하고 있고 동북아 현직은 아니에요. 전 동북아 시대 위원장. 이 동북아 시대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정인이라는 자가 언제 데뷔를 했냐? 즉 언론에 노출이 되었냐? 라는 거를 찾아봤더니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이 이전에도 뭔가 골목대장 짓을 했겠지만 본격적으로 언론에 노출된 게 1981년 6월 20일 경향신문 기사에 등장했더라고요.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문정인 메릴린 주립대 연구소 직원이라 그래요. 보면 이자가 이제 이렇게 칼럼을 쓰면서 내용이라는 게 오류와 탈종속의 방황국가의 독립성과 자율성, 부인선 후진국, 빈부 차도식화 시도 이런 식인데 칼럼이에요. 칼럼인데 주목할 점은 이자가 쓰는 말이 이미 81년도에 자주적 이런 말들 칼럼의 내용이
등단 자체가 이 81년이 신군부가 들어선 시기에 숨죽이고 있다가 소위 말해서 경향신문에 갑툭튀를 했더라고요. 갑툭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81년 이후 한 5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대외 활동 공백기가 있습니다. 뭐 이렇다 할 활동을 안 했어요. 그러더니 6년이 지나서 1987년 12월 3일에 매일경제를 통해서 어디서 무슨 짓거리를 하다가 돌아다니다 왔는지 뭐 자칭 타칭 국제 전문가가 돼가지고 나타났더라고요. 6년 만에. 이게 참 써먹기 좋은 타이틀이에요. 국제 전문가, 문정인 해서 이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 기사 내용을 보면 국제정치학회 학술회라고 해가지고 주재 발표자가 이때 87년 12월 3일 날 주재 발표자가 문정인, 김진철, 동국대 교수, 여몽철 뭐 이래요. 워커힐 호텔 무궁화 볼륨에서 이 파트너들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파트너들을 또 별도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인간들 87년도에 12월 달에 활동했던 이 인간들 파트너가 하나하나 범상치 않은 인물이에요. 일단은 따로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 신문 기사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정인이라는 인물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1988년 5월 3일 동아일보 기사에 종속이론이라는 분야의 전문가 피터 에반스 교수를 인터뷰를 하는 것을 동아일보 기사에 문정인이가 동아일보 기사에 실었더라고요. 근데 이 종속이론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이 종속이론은 말 그대로 공산주의 혁명이론의 아주 큰 틀 중에 하나예요. 그 전문가가 피터 에반스고, 그러니까 이 87년에 이자가 스스로 지발로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다는 건 아직 이자가 덜 연글었을 때예요. 무르익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88년, 87년 시대적 배경 어떤 시대인 줄 아시죠? 임종석이가 데모하던 시절입니다. 임종석이가 데모하던 시절에 문정인이는 교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종속이론 등을 뭐 썼던 저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기고를 했고, 이게 아마 이때 당시 문정인의 사상적 뿌리가 되는 자료지 않나 싶어서 이 기사를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벌써 여러분 이제 이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3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이에요. 1988년 8월 23일 날 이 문정인이가 이 경향신문에다가 어떤 짓거리를 했냐,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이 남북과 관련한 거, 남북 평화 전략만이 지름길 뭐 이렇게 해서 이 직접 이걸 쓴 건 아닌데 기사를 다 검색을 하니까 이 발췌자에 문정인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집단이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 88년도에 이 집단들은, 문정인 패거리들은 평화 전략만이 지름길,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이때 전두환 대통령 할 때예요. 이때부터 얘들은 하나의 조국 염원이 협조 분위기 촉진시킨다.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 통일은 과거 복귀 아닌 조국의 재창조. 통일은 뭐 이론 정립 해서 요 애들이 요런 짓거리를 하면서 뭐 보냐노 교수 이런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88년 신군부 시절에 이미 노태우 때군요. 이미 이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91년도부터 이 문정인이가 벌써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주한미군에 대해서 시비를 걸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때 당시에는 주한미군 철수보다 그때 전술핵이 배치돼 있을 시기예요. 주한미군 핵 철수 남북 대치 돌파구라는 의견을 이 매일경제에다가 문정인이가 이거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깨알같이 문정인 교수, 미국 켄터키대 정치학 교수래요. 요거를 문정인이가 기고를 했어요. 이걸 보시면 잠시만요.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인간들의 아마 전술핵이 폐기된 때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1991년도에 이미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재밌습니다. 1993년 한겨레 신문에 21세기를 향한 한반도의 평화통합 진보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미시간 주립대 국제 한의학 회의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1993년도에 요게 로고입니다. 요게 로고인데 미국에서 한국학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요 시기가 언제냐? 김대중 미국 들락날락 하던 시기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얘들이 한 줄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 14개국 500여 명이 참가를 했다는데 요 주최자가 또 문정인입니다. 요 주최자가. 여기 보면 지금 뭐 평창에서 휘날리던 한반도기 미리 보시는 것 같죠? 이게 로고예요, 로고. The World in Korea. 이게. 이미 이거는 진행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1995년 9월 20일 또 한겨레예요. 문정인이 이 좌익 사상 운동가들에서 빠지지 않는 게 인권과 페미니즘과 또 하나 있어요. 단골 메뉴가 환경이죠, 환경. 제주 해군기지 환경, 그리고 우리 그 터널 도롱뇽 사건, 이게 환경인데 국가기관 산업을 저해하기 위해서 이들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 문정인이가 뭐 국제관계학 박사였다면서요, 정치학 박사였다면서요. 근데 이 인간이 느닷없이 또 환경 전문가가 돼가서 남북 첫 민간 환경회의에 쭉 기사를 보시면 문정인이가 또 포함이 됩니다. 문정인이가. 자, 그리고 이렇게 쭉 가요. 가면서 1995년 문정인이 요 부분에 한반도 주변 이거 책을 썼죠. 이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해야 된다. 대치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바로 햇볕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즉 김대중 되게 멍청하거든요. 뭐 멍청하다는 게 적절하지 않겠지만 학자로서 이 소견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근데 이 문정인을 찾아보니까 이 인간이 결정적인 김대중부 때부터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북 경제, 햇볕 정책, 실질적 설계자가 문정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영삼. 1995년은 이제 김영삼 때죠. 11월 10일 동아일보 기사에. 이게 이때 시대적 상황은 또 어땠냐면은 이때 이제 김영삼이가 김대중하고 한 입을 덮고 살다가 이혼하던 관계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민주화를 가장한 국정숙청의 기간 동안 이제 김영삼이 집권하고 나서 민주화 그리면서 과거 정통 우익에 씨를 말렸죠. 그리고 김대중하고 같이 헤쳐먹던 김대중파, 김영삼파가 소위 민주화 파리들이 찢어져 가지고 정통 우익을 다 갈아 마셔버리고 그 자리에 김영삼파 꼽고 김대중파 꼽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 역사가 흑역사로 바뀌게 된 기준이 1995년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 한국 지성인이란 자가 벌써 글로벌 좌익 세력 규합에 앞장섰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태재단, 아태 많이 나오죠. 아태 지역의 일본, 중국 세역할
중국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근데 1995년 당시에 중국은 또 뭐냐? 우리가 이걸 다 퍼즐을 맞춰야 돼요. 이때 당시에 한국에 있는 정치인 중에 중국을 들먹거리면 절대 안 돼요. 왜? 1998년에 이르러서도 중국은 거지꼴을 면하지 못했던 시기거든요. 95년에는 중국은 완전 거지 국가였어요. 거지 국가. 근데 이 거지 국가를 문정인이가 뭐 글로벌 스탠다드 뭐 서로 뭐 국제학술회를 열어서 일본과 중국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새 역사 뭐 새 어느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이미 씨부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학술의 사회를 깨알같이 문정인 이때는 또 연세대 교수를 했네요.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잘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전반부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읽히는 것이 문정인이라는 자는 81년도에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30대 초반? 20대 후반? 뭐 그 정도의 나이에 어마어마하게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지나치고 과할 정도로 진짜 이 대한민국의 인물이 얘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가파른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그리고 87년도에 이미 한 6년 정도의 공백기를 가지다가 국제정치학, 그 다음에 정치과. 이 87년도에 이미 교수예요. 글자가 잘못됐는데, 인하대학교 교수를 했고, 87년도에 정교수를 했고, 미국 켄터키 대학의 정치과 부교수를 같이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미국과 뭐 충남대, 전남대도 아니고, 미국하고 한국 인하대가 교수와 부교수직을 겸직할 수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국, 미국으로 가면서 국제정치학, 정치학을 맹활약을 했어요. 근데 또 요새 문정인 프로필을 찾으면 인하대 교수 경력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연세대 교수로 이제 또 뭐 이렇게 주구장창 외치고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이 전반부 문정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린 나이부터 엄청나게 어떤 조직의 비호를 받는다 오해를 살 정도로 좌익적 사상 노선, 지금에 이르러서야 가능한 직거리를 80년도에서부터 극대화, 지성인으로서 마음껏 향유를 했고, 독특한 거는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이 김대중 정권까지 어느 정권의 제재도 받지 않고 지성의 최정점에서 승승장구해 왔던 자입니다. 이게 바로 전반부 정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게 네트워크, 인터넷을 조금 연결하겠습니다. 인터넷 와이파이 비번이 뭐죠, 우리가? 인터넷이 안 되네. 02 4001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터넷 기사를 직접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찾냐? 신문을 죄다 긁어가지고 보면 문정인이라는 자가 이 이제 종이신문을 요새는 신문사별로 다 이렇게 스크랩을 했는데 요 구석탱이에 문정인의 이름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확대를 해보면 쫙 이제 확대를 해보는 거죠. 보면 여기에 이제 문정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정인이 활동했던 실제적 기사를 그래서 여기 포온 거고요. 기사를 가지고 오늘 이 자료를 준비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이후로는 어떤 짓을 했냐? 중간에 요거 하나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정인은 군복무를 본인 스스로 어떻게 밝혔냐면, 저는 이 좌익들의 군복무 이력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지만 주장한 대로 가져오면 요 사람이 중앙정보부
이전 이제 안기부, 중정, 안기부의 전신이죠. 중앙정보부의 지원 사병으로 군복무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정원과 굉장히 군복무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데 요 점이 중요합니다. 그 뭐 중정차장보의 뭐 당번병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인간이 이렇게 중정에서 군복무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자가 지금에 이어져 가지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얼마나 이 국정원 전신들을 괴롭혀 왔냐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문정인이가 이 국정원 해체와 관련된 집착은 거의 오타쿠 수준이거든요. 왜 그럴까 하면 한편으로 군대 생활 때 많이 쳐맞았나, 갈굼을 당해서 저러나 라고도 한편으로는 우스갯거리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국정원을 해체해야 적화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대중 시절로 넘어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자가 어느 코드로 이 더듬이가 뻗쳐져 있는지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97년 12월 2일 한겨레 기사인데요. 북녘 돕기 운동의 평가 전망. 또 심포지엄. 뭔 학회를 교수랍시고 겁나 엽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을 뭐 돕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참가하는 참가 인원들 몇 면을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일부 이영선 영세대 통일연구원 원장, 발표자에 또 보면은 뭐 리처드 피, 뭐 김진기 이 쫙 보면 김종국, 김영경, 법륜 누군지 아시죠? 법륜 1997년에 법륜, 오기환, 이장호, 리영희 이름도 이영이라고 쓴 게 아니라 리영이라고 썼어요. 리영이. 요 기사가 요 기사입니다. 요 기사 구석탱이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요게. 그래서 찾아봤더니 요 안에 리영이, 그 옆에 문정인, 당시에는 연세대 통일연구원 부원장이었네요. 이게 뭐냐면 거의 지금 이르러서 법륜, 리영이, 뭐 문정인이 좌익 드림팀이 97년 당시에는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에. 뭐 돈을 받아가면서 활동을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죠. 자, 그리고 97년 요때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아까 군복무 시절 이야기를 했죠. 문정인이 하는 노선이 여러 가지의 다방면으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중에 유독 집착을 했던 게 바로 이 국정원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연세대 교수고 나름 지성인이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7년에는 대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안기부죠. 당시 국정원의 전신. 안기부에 관련해서 이제 딴지를 걸어요. 그게 바로 김대중이가 97년, 이제 98년도부터 대통령을 하죠. 이때 이제 12월 23일 한겨레 기사인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김대중이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문정인이가 한겨레 신문에다가 김대중 당선자에 바란다 라고 칼럼을 써요. 근데 요거 계속 반복됩니다. 남한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 당선될 때마다 이 지랄을 해요, 문정인이는. 근데 그때 김대중이한테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뭐냐? 안기부 제자리 찾기, 안기부 제자리 찾기. 안기부 제자리 찾기. 그리고 그게 비선 조직 의존 말아야. 그리고 여기 내용을 쭉 보면 기술 첩보를 강화를 해라. 그리고 대공 업무를 좀 축소해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김대중이가 문정인의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요거 질문하려는 겁니다. 정답은 들어줬습니다. 문정인이의 이 디테일한 부탁을 김대중이가 취임하자마자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국정원으로 바꿨고 대공 휴민트를 다 까버리는 바람에 북한의 우리 정보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한 내에 1, 2처에 대공 관련된 3,000명이 사직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문정인의 이
부탁 한마디를 김대중이가 들어줘서,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문정인의 부탁을 김대중이 다 들어줘서 이미 그때 국정원 전 안기부는 작살이 나버렸습니다. 문정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97년이면 뭐 2007년, 2017년 20년 동안 문정인은 이지라를 떨어서 이제 2018년에 이르러서 대한민국 국정원 동사무소 돼버렸죠.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98년 5월 28일 동아일보 기사에 문정인이가 칼럼을 쓰는데, 이게 제가 이 인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어떤 소름이 끼쳤냐면은, 여러분,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일이 20년 전에 똑같이 일어났었어요. 아주 똑같아요. 이만큼도 차이 안 나고요. 그것을 기획하고 끌고 가는 자가 동일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미군과 관련해서 98년, 딱 20년 전이죠. 98년에 동북아 미 군사력 우위가 지속되면 중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게 문정인 이야기인데, 즉 주한 미군이 여기에서 전략 무기를 배치를 하면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이 군비 경쟁이 가속화돼서 평화를 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문재인이가 썰을 푼 거예요. 참 재밌죠. 자, 그 다음에 98년 11월 17일에 한반도 평화공존 학술회의에 문정인이가 이제 요것도 깨알같이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보시면 요 구석탱이에 있는 텍스트 한 줄, 몇 줄입니다. 몇 줄인데, 이제 보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국제 환경의 모색, 이 주제로 정기학술회의, 연세대 교수라는 통일연구학, 이 정치외교학과 교수라는 자가 이런 짓거리를 98년도에 매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 밑에서 배웠던 이 학생들은 뭘 배웠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정치 지망생들이 됐고, 지금 민주당에 포진되어 있는 애들이겠죠. 그 자들의 스승인 문정인이죠. 이 인간한테 뭘 배웠을까요? 이런 거 가르쳤단 말이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12월 15일 동아일보 기사에, 요게 이제 요 기사는 뭐 동아일보 2000년 자문위원회 첫 간담, 동아일보, 지금의 JTBC, 홍석현, 이 문정인하고 홍석현하고 관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이제 JTBC인데 그 2000년 자문위원회에 쫙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문정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쭉 하면. 근데 요거를 기사를 누가 썼냐? 김순덕이가 썼어요. 김순덕이가. 김순덕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전형적인 보수파리예요. 보수파리. 김순덕. 그 다음에 이제 99년에 넘어가가지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99년에 넘어가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국제학술회의를 이 문정인이가 또 이제 또 열어요.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에서. 그러니까 정치계 내에서는 김대중이 컨트롤을 하고 외부에서 돌아다니면서 교수라는 자가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데, 그게 지금 문정인이 미국 돌아다니면서 하던 짓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돌아다니면서 이 김대중의 햇볕 정책의 당위성을 학자로서, 먹물이니까 학자로서 계속 설득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하나 틀려진 게 없다니까요. 새롭지가 않아요. 요즘. 그 다음에 자, 이제 99년 5월 31일 요때부터 이제 대북 지원 시작되죠. 요 포괄협상 출발점은 세련된 포용이 필요하다. 페리가 방북을 하는데, 페리 방북하는데 평가 전망 자담에 이 문정인 냉전 해체를 논의하자. 이제 시작이다. 신뢰를 주면 북유연해질 것. 이 내용이 지금 시대에 이야기해도 그냥
신문 쪼가리에 나오는 건데 인터넷에 나오는 거 빼고 달라진 게 없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김대중 햇볕 정책의 이른바 설계자다. 그리고 이자는 명백히 실패한 게 김대중의 햇볕 정책이죠. 햇빛으로 쌀을 만들어버렸다. 아니, 쌀로 핵을 만들어버린 정책이 햇볕 정책이에요. 그것의 설계자가 문정인인데 자꾸 헷갈리는 인간들. 이거를 뻔뻔스럽게 반성 한마디 없이 이자가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학자로서의 자존심이었던지 욕심이었던지 이거 진짜 인간 쓰레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이미 20년 전에 얘는 해왔다. 그리고 99년에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김대중이 이제 뭐 남북 경제 통합 이게 개성공단이에요. 개성공단.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남북 경제 통합 인프라 구축 시급하다. 이걸 바람 잡아서 나온 결과물이 개성공단입니다, 여러분. 멋있죠? 자, 그렇게 하고 이 짓거리를 했어요. 김대중 지원 사격이 해가지고 결과가 개성공단이에요. 이 짓거리 하고. 요 기사는 이제 번외로 YS 개혁 분석 영어 논문집 해가지고 이거를 문정인이가 김영삼 개혁 이거를 문정인이가 번역을 해서 썼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들고 왔냐면 아직까지도 김영삼이가 우파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김대중하고 김영삼은 부부예요, 부부. 정치적 부부. 그러다가 김대중이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바람을. 바람을 피우니까 이혼을 한 겁니다. 별거 상태였던 거죠. 한 입을 덮던 것들이. 그래서 아니 같이 살던 부부가 별거하거나 이혼하면은 남보다 더 원수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김대중이가 하도 빨갱이니까 김영삼이는 좀 우파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더러 이제 배척당한 정통 우익들이 통합이 돼서 그 무리 안에 있으니까 우파처럼 보인 거죠. 근데 이재호, 지금에서 이명박 뭐 있습니까? 소위 운동권 전향자들, 전 전향자들 안 믿어요. 이런 자들을 뭐 보수라고는 탈을 씌워가지고 들어온 자가 이 김영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김영삼과 김대중은 자웅동체다. 그 유력한 증거로 이렇게 이북 그리고 좌익의 지성에 있는 문정인이라는 자가 똑같이 추앙에 맞지 않는 것이 명백히 증거죠. 그 증거 자료를 들고 왔죠. 자, 그 다음 99년 계속 이제 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사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따라만 이렇게 그냥 남이 읽어주는 신문 읽다고 따라만 와보세요. 그 다음에 99년 10월 27일 동아일보 기사인데 주한미군이 동북아 안정에 도움, 철수해야 신뢰. 그러니까 이게 좌우의 의견 대립이에요. 주한미군과 관련한 이 토론인데 요거는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식이죠. 근데 이게 철수를 해야 신뢰. 이게 문정인 입장인 거예요. 이미 1999년에 문정인이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니까요. 오늘에 이르러서야 이게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런 자가 지금 문재인 머리통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운전대를 왼쪽으로 쳐 돌리고 있는 운전수예요, 운전수. 임종석이는 혓바닥이고 기고. 자, 그렇고요. 자, 이 보십시오. 이제 종이신문은 이 99년도에 끝났어요. 이때부터 이제 인터넷이 들어왔죠. 인터넷이 들어와가지고 종이신문은 끝났어요. 이런 이제 이전 기사들은 찾는데 힘들었어요. 보시면은 요 기사가 있어가지고 발췌했고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인터넷이 보급돼가지고 다 있더라고요. 자, 이제 2001년으로 뛰어갑니다. 2000년은 이제 넘어가고 밀레니엄 시대는 2001년 8월 7일 김대중 때예요. 김대중 집권 시절에 이 연합뉴스에 북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한국 측 거부감 이 기사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문정인이가 뭐라 그러냐 요 부분입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이때부터 김정일을 위원장 했다니까요. 위원장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암묵적으로 인정을 했으나 이번 공동선언 이를 부정하는 것. 뭐 이래요. 북러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정인은 이미 이때 2001년도부터 지금과 태도가 똑같아. 김정은 앱이 김정일이 편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다가는 북한 괴롭히지 말아라. 네가 왜 괴롭히냐 좀 봐주세요. 북한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3대 명문대학교 특임교수예요. 대한민국 지성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알겠죠. 그 다음 이제 2002년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이 있었던 12월 23일 요게 이제 대선이 있었던 때인데 아까 그거죠. 김대중이가 대통령 당선됐던 딱 그날이에요. 그날 12월 23일 날 대통령에게 바란다 라고 문정인이가 썼는데 요때 이제 노무현이가 당선돼요. 김영삼이 넘어서 김대중 넘어서 노무현이가 당선이 됐는데 와, 이 인간 81년도부터 그 어떤 출세가도의 제재를 안 받는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는 한국에만 머무르는 좌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자가 또 문재인한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해가지고 뭐 했어요. 이게 넘어가 버렸구나. 자, 그래서 또 노무현한테 이것저것을 관철 요구를 했다가 노무현이 그 인수위 캠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제도권 내에 이제 김대중 때에는 제도권 외에서 학자로서 햇볕 정책 설계를 하면서 근데 돈은 다 갖다 썼겠죠. 하지만 이 본격적으로 노무현 때는 문정인을 청와대 캠프 내에 데리고 들어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게 청와대 비서진의 연세대 문정인, 서울대 윤영관, 상지대 서동만 이 3인방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라고 인선 준비하고 있다라는 차기 정부 브레인. 그러니까 넘버 3 안에 이 인간들이 들어간 거예요. 노무현이 많이 의지를 했죠. 그러니까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조금 더 뻘갱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해서 2003년 1월 9일 북핵 이때도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 건너뛰었는데 김대중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김정일이하고 김대중하고 만났어요. 그 만난 막후의 설계도 문정인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흔적이 엄청난 기사거리로 있는데 안 들고 왔습니다. 그거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 노무현 때 넘어와서 북핵, 대미 특사 또 이때 막 조금 서로 소원한 관계고 김대중의 햇볕 정책이 실패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던 찰나인데도 노무현이가 인수위를 거쳐서 대통령 집권을 한 그 시기에도 북핵 대미 특사를 뽑는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 문정인이가 딱 올라와요. 그러니 노무현이 어떤 사상적 기반을 둔 정부인지 알겠죠. 그 비서실장인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정부예요. 몇 대를 대통령은 늘 바뀌었는데 얘는 뭐 몇 대를 헤쳐먹는 겁니까? 학계 인사로 갈 경우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겪는 끝발이 대단히 좋았죠. 대접 잘 받고 살았어요. 자, 그리고 국정원 안기부 이 국정원 문정인은 거의 이 정보 대한민국 정보 라인의 성애자라니까요. 오타쿠 정도로 집착을 해요. 근데 노무현이가 집권하고 나서 문정인이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은데 국정원장까지는 아니고 해외 담당인 1차장의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유력하다라고 했는데 뭐 언론 보도로는 뭐 문정인이가 거부했다라고. 문정인이 원래 당초 국정원장 후보예요. 후보로까지 추대됐네요. 근데 본인이 극구 고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때 지가 맡아가지고 이왕 박살낼 거 진작 박살내고 그랬으면 좋았을 거를. 자, 그리고 2003년 11월 3일에 이제 제주도 미 해군기지 이거 노무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야기가 다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들어봤던 이야기에 문정인이가 다 끼어 있습니다. 뭐냐? 노무현이가 이제 제주도에 가가지고 햇볕 정책을 계승을 하겠다.
이걸 이제 털었죠. 근데 요때 당시에 김대중이 햇볕 정책으로 나라 거덜내고 아들놈들 비리로 나라 거덜내가지고 김대중 거의 정치 레임덕 식물인간 상태까지 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김대중이 있는 것 자체, 그래서 열린우리당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대놓고 2003년 한 1년 지나가지고 햇볕 정책 계승, 그걸 제주도에서 발표하는데 왜 제주도냐? 문정인이가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문정인이가 주최를 한 제주평화포럼, 여기에서 문재인이가 제주도에 뭐 햇볕 정책을 계승해서 올인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그러다가 이제 얘는 정부의 5년 주기 동안 딱 그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레파토리가 뭐냐? 이제 여러분 머리 좀 돌아가시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게 정부가 딱 들어서면 초기에 국정원 한번 까요. 국정원 한번 까고 뭔 남북 교류 한번 들먹거립니다. 그러다가 또 오는 게 뭐냐? 환경 한번 들먹거려요. 그리고 뭘 하냐? 반미 노선, 주한미군 철수, 요 네 가지가 문정인 5년 정치 가지고 노는 레파토리입니다. 레파토리. 자, 국정원 한번 깠죠. 환경 관련해서 제주도 한번 걸등걸거렸죠. 남북 교류 햇볕 정책 한번 털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뭐냐? 의리 강조하는 한미동맹 끝났다고 2004년 5월 20일 날 다 레파토리대로 씹으리는 겁니다. 이게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20일 오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최 조찬특강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해 일갈했다. 무엇이 대단하다고. 특강에서 미국이 한국하고 의리를 강조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기사 전문이 이건데요. 이게 내용이 이제 참 웃긴 게 뭐냐면 지금에 이르러서야 젊은이들, 석학들, 지성인들한테 끈끈한 한미 혈맹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이 문정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게 딱 이런 내용이에요. 문 교수는 혈맹을 내세워 맹목적으로 한미 동맹을 추종할 필요가 없다. 이 인간은 6.25를 모르는 인간 같아요. 혈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나라에 미군이 와서 피를 뿌려서 우리나라 국민과 지켜준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혈맹을 부정해요? 미친놈이죠. 미국과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시키는 또 이제 학자 지성의 먹물 특유의 어려운 말들, 그럴듯한 말들도 포장을 하니까 이 홀딱홀딱 좌익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참 나쁜 인간입니다, 이 인간. 자, 없는 활동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거 거치고 나서 뭐냐? 한미 대북 인식 엄청난 균열, 문정인이가 경향신문에 뭐라 그랬냐? 자, 여러분들 소름 끼치는 게 이런 겁니다. 문정인 빨로 처음 시도된 게 뭐냐? 2004년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동맹을 형성하는 한미 간에는 주적을 둘러싼 대북 위협 인식에 엄청난 균열이 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주한미군의 감척 가능성 대두를 계기로 한미동맹이 전환기에 놓였음을 강조하고 지가 뭔 자격으로요? 나는 이게 웃기다고요. 2004년이면 대학 교수 따위밖에 안 되는 새끼가 무엇이라고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씨부리고 그거를 널리 전파를 시켰냔 말이에요. 나라 자존심 쑥대밭 만들고 참 금당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을 2004년 5월 29일 경향신문의 문정인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요게 대한민국 좌익들 유행어가 돼버립니다. 그게 지금의 애들의 의식이 돼버리고요. 왜? 여러분 정교조가 애들 망친다고 하죠. 정교조는 고등학교 교사가 끝이에요. 이게 대학 교수입니다. 명예교수, 특임 교수예요. 고등학교 교사가 끝발 줬습니까? 대학교 교수가 끝발 줬습니까? 아니 뭐 정교조만 문제입니까? 대학 교수는 더한 새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놈한테 배웠던 인간들이 교사가 되는데 정교조가 되고
뭘 배워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요거. 그 다음에 2004년 8월 3일에는 북한 리비아식 핵 해결 수용, 이것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데 요거 지금에 나오는 상황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게 한 20년, 15년 잃어버린 세월이 한국에 존재했던가 싶습니다. 문정인이 조사하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보수 정권, 우파 정권 9년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절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2004년도에 이미 이런 짓거리를 해서 이런 꼬라지를 보였다면 얘를 이때 싹을 잘라가지고 없애버렸으면 이 꼬라지가 안 됐다니까요. 숨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놓고 활동을 했어요. 어떻게 냅뒀죠? 아우 참. 자, 대통령 직속 동북아 시대위 문정인 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죠. 동북아 시대의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체제 안전 보장을 받으려면 이른바 리비아식 모델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그게 바로 지금의 북미 대화, 미북 대화를 말하는 설계하고 똑같은 겁니다. 체제 보장을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게 돈이에요. 예? 체제 보장은 뭡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 빵쌍하게 인정하고 남한은 그냥 종속국 취급을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라는 새끼가. 그거 설계를 2004년에 문정인이가 이미 했었어요. 실패했죠. 왜? 그땐 지금의 60대가 50대, 40대였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붉은 젓가락으로 물들지 않았고 지금의 40, 50대 이 빨갱이 새끼들은 피덩어리 새끼들이었기 때문에 이때 싹을 싹 다 잘랐어야 된단 말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2004년 8월 달에 이렇게 씨부리고 다니면서 지금 하는 짓거리 똑같습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 기사를 썼더니 주한미군 관련 일부 언론 보도 유감. 이 기사는 왜 발췌했냐면 문정인 얘는 그렇게 똑똑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맨날 레파토리도 똑같고 핑계도 똑같아. 유감이다 이거요. 지가 했던 이야기지. 자, 그리고 독특한 기사인데 아니 노무현이가 카자흐스탄을 갔더라고요. 근데 이 카자흐스탄에 문정인이가 또 따라갔더라고요.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안 끼는 데가 없어. 이게 무슨 대학 교수야. 안 끼는 데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2004년도에 김용순 아들이 서울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이 김용순이가 누구냐면은 그 2003년도에 죽은 김용순 이자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남 담당 비서예요. 대남 담당 비서가 뭐냐면 남한에 간첩 보내는 담당 비서입니다. 다른 거 없이. 그 아들 김성희가 서울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뭐 어쩌고 쭉 해가지고 문정인 동북아 시대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야, 참. 참. 미친놈이죠, 진짜. 자, 그리고 이제 2004년에 이 문정인이가 우리한테는 보수 정권 9년이 스킵돼 버렸다고 생각하면 지금 문정인이가 2004년에 저질러 왔던 일들이 전혀 촌스럽거나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냐? 요게 이제 비핵화, 탈원전의 논리예요. 이게 뭐냐? 문정인 석유가스공 통합해서 대형 에너지사와 검토.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읽어보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고발할 거고 대형 에너지 기업에 뭐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체 에너지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게 이제 그 기사인데 대체 에너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에 이르러서는 문재인이 집권하자마자 난리 부르스하고 결국에 몇천억 손해만 끼친 탈원전 요 노조하고 겁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요때가 이제 2004년 10월 28일인데 지금 세종시죠. 행정수도라고 해요.
행정도시 등 대안 결정안 받다 막 엄청나게 이제 뭐 행정수도 특별법을 막 해내 노무현이가 막 공격받고 뭐 여기저기 하고 있었는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도 문정인이가 끼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요 관련된 이제 시민단체 포함해 가지고 각 시도지사, 지자체당들 막 모여 갖고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때 이명박이 서울시장이었어요. 참석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특별히 할 말 없다. 오늘 브리핑 듣는 날을 하지 않았냐. 저쪽에서 할 얘기가 많은 것 같더라. 이렇게 이명박은 이야기를 하는데 요 자리에 손학규도 있었고 청와대 측 참석자 노무현이 청와대 측 참석자인 문정인 동북아 시대 추진위원장 이 인간이 서울 경기가 지금과 같이 계속 확대돼 너무 비대해지면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아니 이제 국제 전문가였다가 국제관계 전문가였다가 정치 전문가였다가 환경 전문가였다 이제 도시계획 전문가까지 돼버리네요. 뭐예요 이거 뭐 초능력자예요?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이게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손해보는 겁니다. 나만 짐 빼고 돈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설계에 문정인이 엄청나게 깊숙하게 개입돼 있다. 예상할 수 있죠. 안 낀 데 없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어떤 인간이다라고 결론을 안 낸다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인간이 이런 짓거리를 했더라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자료 찾느라고 아주. 9시에 방송하는데 8시 50분까지 이거 만들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2004년 10월 달에 문정인이 동북아 허브. 이게 문정인이가 동북아 허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있다가 노무현이가 동북아 허브 들어보셨죠, 여러분? 동북아 물류 허브 기지 어쩌고 저쩌고 노무현이가 했던 거. 그거를 노무현이가 말하기 전에 딱 문정인이가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자문 동북아 시대 위원장. 이제는 물류 전문가네요.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또 문정인이 이야기를 하면 노무현이 해요. 이쯤 되면은 제가 이제 적어놨지만 노무현은 문정인이 키우는 대통령이라는 식물에 지나지 않았어. 노무현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정인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동북아 물류기지 구상안에 문정인이 구상한 내용 기획안을 보면 여기에 대운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계인인가?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북아닌 미국이 고립되고 있다. 또 이 대북관도 진짜 정기적으로 개소리를 씹으려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정인이가 미국 돌아다니면서 허고댕기는 소리하고 똑같죠. 아니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또라이고 북한이 거지 새끼들이고 저것들이 살인자 집단 새끼들인데 문정인 혼자 막 미국 돌아다니면서 교포사회고 어디고 간에 막 하면서 이거 오히려 미국이 왕따 당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짓을 2004년에 했어요. 자, 그러자 아까 말씀했던 남북 경제 교류 하자 그랬죠. 그게 이제 문정인이가 김대중이 있다가 노무현 거치면서 어디 한지가 안 갔어요. 대학 교수로 활동을 했지만 쭉 이 엄청나게 집요한 인간입니다. 쭉 아니 하면서 결국 결실이 뭐냐? 개성공단 나옵니다. 문정인이가 노컷 뉴스 개성 성공하면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수도. 야 문정인 제가 말했죠. 전 빨갱이는 어른으로 안 봐요. 야 문정인 너 말 좀 해봐라. 개성공단 해가지고 무엇을 성공했고 야 이제 십몇 년 지났으면은 결과물이 나오잖아. 어? 동북아 경제수도 된다면서 무엇이 됐냐? 그러면서 그 짓거리를 또 하려고 양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화나나요? 문정인 이 한 인간이 와 김대중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재밌어요. 이건 참 이 안 끼는 데가 없는데 너무 다양해가지고 자 보세요. 요건 뭐냐면 배 위원장은 한중일 3개국이 공동으로 TV 채널을 만들어서 각각 하루 8시간씩 방송을 하도록 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국이 석유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수송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미 실무 접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위원장은 그러나 이 같은 동북아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자, 여러분 웃기죠. 무슨 뭐 한중일 공동 TV 채널을 문정인이가 추진했대요. 뭐 되지는 않지만 하루에 8시간씩 방송하는 구상을. 문정인이가 뭔데요? 2004년에. 참. 문정인이가 뭐죠? 여러분 뭐예요? 2004년에 문정인 뭐였어요? 여러분 이름이라도 들어봤습니까? 근데 이거 14년 전에 벌써 이 인간이 이 짓거리 하고 있었어요. 아니 대학 교수 따위가 지까짓 새끼가 뭐라고 한중일에 TV 채널을 만드니 동북아 물류기지를 만드니. 자, 그 다음에 균형자론, 바로 균형자론. 문정인 동북아 시대 위원장은 이를 동북아 평화 안정의 조정자구시라는 거.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문재인 때 아닙니다. 이거 2004년 노무현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정이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나는 새, 이유라기는 빠마리 때려버릴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게 저는 2004년에 노무현이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야, 이거 완전 상황이구나. 못 해낼 것이 없구나. 아니, 상상하면 이루어져 버리는 인간으로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자가 바로 이 문정인이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네. 근데 이게 2005년 까지 잘 나가던 이자가 느닷없이 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뭐냐? 이른바 횡담도 사건인데 요거 오늘 방송 내용 중에 문정인이 본인이 보면 제일 뼈 아플 것 같아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횡담도 사건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얼마나 보고 계시? 2,000명이 넘었네? 횡담도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 장영자 사건, 온로비 사건, 앙드레김 사건 이런 거 횡담도 사건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마무시한 사건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정인이 주도한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문정인 씨 횡담도 개발 부도 막아줬다는데 이게 이 횡담도 개발 사건은 구글에서 조금 찾아보시기는 한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우리 서해안 서해대교를 넘다 보면 그 서해대교 중간에 횡담도라는 섬을 휴게소로 꾸며놨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그것과 개발 관련된 비리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 배우 마쿠 실력 행사자로 지목됐던 자가 문정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정치 오타쿠 분들 아니면 저 정도일 거예요. 전 솔직히 몰랐어요, 이거를.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충남 당진 횡담도 개발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문정인 대통령 자문 동북아 시대 위원장이 횡담도 개발을 지난 2월 부도 위기를 사실상 막아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압력 행사 및 대값성 여부를 집중으로 캐고 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점 주목하십시오. 이게 2005년 5월 24일부터 터지기 시작을 한 건데 요때 문정인 아들 병역 회피 의혹도 같이 터집니다. 국적 포기 아시죠? 국적 포기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나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문정인이가 아니 한중일 방송국을 만들어버리겠다고 대통령 같은 소리를 하던 인간이 갑자기 이런 게 터졌단 말이에요. 뭘까요? 공격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그게 누군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건이 꽤나 위험했던 사건이더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요때가 자 5월 26일 이 정기사가 5월 24일 이틀 차이를 두고 문정인이라는 인간 한 명을 두고 횡담도 개발 비리, 그 다음에 아들 국적 포기로 병역 면제, 요게 터져요. 이제 우리 알만하잖아요.
정치하는 새끼들, 권력에 미쳐있는 새끼들이 언론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어떻게 죽이는지 안희정 뒤졌지 않습니까? 우리 알죠? 이제 우리 성장했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건 누군가 문재인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게 횡담도 비리 사건이 얼마나 뼈가 아팠는지 그 잘난 동부가 위원장 자리를 사퇴를 해버렸더라고요. 요게 대통령 이 머리 위에서 상투 틀면서 갖고 놀던 자리인데 무엇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횡담도 비리 관련해서는 구글에 꼭 검색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꼬리를 자르기를 시도를 해요. 노무현이가 문정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꼬리 자르기를 시작한다고. 뭐냐? 문정인을 뒤로 사퇴를 시키면서 일단 꼬리 자르기 액션을 하는데 이게 지금의 최근에 그 미투 이것만큼 확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계속 퍼져요. 계속 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얘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이 새끼들이 이미 15년 전에 저질렀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이게 2005년 5월 27일 불과 발표된 지 한 4, 5일 후인데도 청와대 국정운영까지 타격. 아니 이 횡담도 사건이 무엇이길래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까지 위기로 몰고 갈 정도로 대단했던 사건이었나 봐요. 예?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노무현 국정운영까지 타격.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것도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청와대 3인방 아까 말했던 걔들이에요. 걔들 빠진 횡담도 수사 감싸기 논란.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뭐 잔챙이들 집어넣고 몸통들은 다 빼고 요 시기가 또 이 기사 날짜가 나와 있는데 홍석현이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중앙일보 홍석현. 뭐 26일. 요거는 이제 홍석현이가 등장을 하면서 같이 이제 머물러 가는 건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해 9월 달에 그 사건이 발생된 지 5월 26일이에요. 5월, 6월, 7월, 8월, 9월 4개월 만에 이런 대형 비리 사건이 검찰 기소를 거쳐서 법원에서 속행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민사사건 일반인이 한 1년 걸리거든요. 홍석현하고 문정인하고 엄청난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 시간에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속행 공판이 이루어져요. 4개월 만에. 그러더니 요 횡담도 이제 동부가 위원장 자리를 빠지고서도 문정인이는 무슨 뭐 어디 포럼이나 참석하고 몸을 바싹 이 기간에는 낮춰요.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대통령 자문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바싹 낮추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막 10월 달에 재판이 어느 정도 된 때 문정인이가 또 연합뉴스에 육자회담서 한미 간 불일치를 하면서 막 무슨 뭐 현자 그 있잖아요. 막 세상을 다 굽어보고 있는 사람처럼 횡담도 비리 사건의 몸통이라고 지목받고 대개 이런 경우는 살아있는 권력의 뒤에 숨어서 돈 받아먹었을 확률이 99%고 안 받아먹었을 확률이 0.1%잖아요. 나머지는 썰이고. 근데 이런 뻔뻔스러운 지금으로 치면 최순실이에요. 최순실. 이런 자가 재판이 속행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시스템이 없던 시절이라서 뭔지 아시죠? 하여튼간에 뻔뻔스럽게 돈에 처먹고 뒤봐줬다는 소문이 흉흉하던 인간이 느닷없이 막 정치 무슨 뭐 한미 관계 북한 관계 하면서 씹으면서 나와요. 자신 있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2005년 12월 달에 그 당해를 결산을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자료가 2005년도에 엄청나게 굵직한 사건이 많았는데 검찰한테는 최악의 해였다. 왜? 횡담도 사건 포함해가지고 잔챙이만 잡아놓고 몸통은 버렸다. 깃털하잖아요. 원래 이제 깃털이 뭐 우파 돈 먹은 뭐 정치인 이야기인데 이 좌익이 원조예요.
검찰이 치욕당했고요. 예상한 대로 2006년 2월 6일 날 문정인 무죄 받았더라고요. 무죄 맞습니까? 여러분 무죄예요? 속으로만 생각합시다. 무죄라 하니까 무죄 받았더라고요. 무죄라서 무죄 받은 건지 무죄라니까 무죄인 건지 그거는 제가 뭐 알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더니 무죄 판결 받기가 바쁘게 2006년 4월 13일 날 외교부 자문역으로 문정인이 컴백합니다. 이쯤 되면은 김대중도 선상인데 문정인도 선상급이네요.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 위원장,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니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인간은 교수 나부랭이였다니까요. 물론 엄청나게 대단하신 교수님들 많지만 아이 솔직히 교수가 이 정도로 나라 상황 노릇할 수 있습니까? 기똥찬, 와, 이 문정인. 우리 민족끼리는 남에서 먼저 쓴 말. 문정인이 했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와. 그리고 2006년도 10월달에 뭐 이게 이 기사는 뭐냐면 이제 PSI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게 뭐냐면 문정인식 양념질이라고 해요. 다 지성인들이 너무 빨갱이 티내면 안 되니까 다 자기가 이제 막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는 코스프레를 하면서 한두 가지씩 양념질을 하거든요. 그 예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정인 이제 동북아 위원장이 아니라 전 동북아 위원장 부시가 약속 져버렸다. 아마 요 부시 이름 지우고 트럼프 갖다 붙이면 조금 있다가 이 기사 나올 겁니다. 100%. 100% 나온다니까요. 트럼프가 약속 져버렸다 나올 거예요. 제가 뭔 이야기 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제주도가 섬이자 최남단이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저도 전라도 놈이지만 남쪽 사람들 남 탓이 남쪽이라서 남 탓인 건지 남 탓 진짜 잘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노무현이 남북 정상회담을 가요. 그 램도 가서 작살 났을 때 돌파구로 남북 정상회담을 돈 주고 추진했죠. 2007년 8월 17일인데 그 자문위원회 다른 거 강만길도 있지만 이 백낙청 여러분 백낙청이 누굽니까? 예? 나 참 진짜 백낙청이가 같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 리스트에 이게 백낙청입니다. 이건 누군지 아시죠? 대표 거물 빨갱이입니다. 거물 빨갱이. 이거 대놓고 빨갱이에요. 뭐 이게 명예훼손. 나는 빨갱이들이 빨갱이 짓거리 하면서 나한테 빨갱이라고 하니까 명예훼손 하면 이거 진짜 이 사람들은 본인 평생 신념 버리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 그대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듣고 싶은 말, 빨갱이. 이 사람 대표 빨갱이에요. 열심히 불러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에, 이낙청에 포함되어 있던 백낙청 포함되어 있는데, 누가 포함되어 있냐? 바로, 깨알 같은 문정인, 연세대 정예계 교수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리고 그랬더니 아까 이야기했죠. 이 인간은 웃으면 안 되는데 했던 짓거리 계속 리사이클링을 해요. 김대중에게 바란다. 노무현에게 바란다. 그러더니 이제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2월 25일 날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또 씹으래요. 뭐냐? 대단한 소리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응? 근데 이명박이 집권하고 나서 문정인이가 정치 행보가
싹 사그러듭니다. 한겨레 문정인 칼럼이라고 아웃사이드로 좀 떠들면서 한겨레 신문에 뭐 칼럼니스트나 아니면 어디 빨갱이 집단에 가가지고 이거 야부리 털고 의식교육실 하면서 그냥 돈 벌어먹고 살았더라고. 근데 원체 이 정도면은 뭐 벌어놓은 돈이 한두 푼이겠어요? 대통령 위에서 가지고 놀던 인간인데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을 것이고 입이 심심해서 이런 짓거리 하면서 숨죽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막 나대지는 못했어요. 이명박 시절에는. 자, 제가 조금 싼 시장 언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러 우리 지성을 갖추고 예의를 갖춘 우파 여러분들께서는 거슬릴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들한테 어떻게 고급 단어를 씁니까? 시장 단어도 아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도 계속 국정원을 씹어요. 제가 반복한다 그랬죠, 이 인간은.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법적 근거 마련해야 이명박 정부 시절이거든요. 그게 얘가 씹으랬던 게 이제 이루어졌죠. 얘 소원풀이 했죠. 거의 뭐 오타쿠 수준이에요, 얘가.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안 빠지고 이 좌익들, 이 18번지 노무현 죽은 시체 장사. 얘는 또 어떤 컨셉이었냐? 노 전 대통령과 준비하던 책 마저 완성하겠다. 시체팔에 숟가락 딱 얹어주고 깨알 같은 CBS 김현정 뉴스쇼 출연했네요. 빨갱이는 빨갱이끼리 뭉친다 그러더만 뭐. 그리고 뭐 동북아 평화.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에는 드러내놓고 써주질 않으니까 뭐 이명박이 그러니까 뭐 어떤 포지션인지 모르지 안 써줬어요. 그 이명박이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숨지겠던 우익 인사들의 영향이 있었겠죠. 어쨌든 정권 교체였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지랄 하면서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에도 탁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명함이 뭐냐면 대학 교수, 그리고 검사, 기자, 이건 것 같아요. 국회의원 해먹기 제일 좋고. 서러워 죽겠네요. 나는 왜 그걸 못했을까. 이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자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깨알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자가 좌익이고 친북인데 임종석이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종석이는 친중론자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김대중하고 임종석 빠거든요. 스토커입니다. 임종석은 중국에 관심 별로 없어요. 얘는 오로지 김일성과 북한, 이 사이비 종교에 미쳐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 위에 한 단계를 뛰어넘는 글로벌 좌파의 오피니언 리더가 문정인의 색깔인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알던 중국은 없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 이게 문정인이가 2010년 8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추미애가 지금 하잖아요. 근데 문정인은 중국의 종속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약간 이 사람은 좀 틀려요. 국내 정치 양아치 새끼하고. 정치를 안 했지만 정치판을 가지고 놀죠. 정확하게는 홍석현이 스타일이에요. 홍석현이. 둘이 비슷해요. 뭐냐? 무엇인가 알 수 없지만 든든한 뒷배가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대한민국 국내 정치는 가지고 놀아버리고요. 북한은 뭐 일단 뭐 남한이 없어져 버려야 될 집단이라기 때문에 북한을 이용하는 것 같고, 중국하고는 파트너십적 관계예요. 그런 의식이 좀 읽힙니다. 그 다음에 이용호 아시죠? 뉴욕에 왔다 그러니까 북계에 있는 곳에 문정인이 있죠. 문정인이가 또 갔어요. 보시면은 해가지고 문정인이가 또 마중 갔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예, 그러자 이제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2012년이니까 문재인하고 한판 붙었죠. 그 대선 캠프에 문정인이야 햇볕 정책 계승자들이 다 들어갔어요. 아까 제가 열거했던, 근데 졌죠. 졌을 때 이제 졌죠, 뭐. 어쨌든 문정인 주도를 했죠. 그리고 계속 이 2012년도부터는 중국의 내일을 묻다.
중국 출판협회 우수 도서상 수상. 이게 이제 약간 글로벌 좌파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제 문정인의 깊은 사상적 뿌리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이제는 해야 할 때라 그랬어요. 단순히 빨갱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빨갱이 치고는 힘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이자가. 대통령 5년 주기를 가지고 이자는 늘 반복을 해요. 했던 짓거리를. 근데 웃기는 게 뭐냐. 모든 좌익 대통령들이 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 사람의 이름을 내뱉는 것조차도 아파해요. 이쯤 되면 누가 상황입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면 서러워라 할 여객선 감독이었어요. 자칭, 자처, 타칭. 저만큼 여객선을 많이 하는 자 한국에 드뭅니다. 근데 뭐 이기 세월호 특조위 껴주지 않죠. 근데 제가 여러 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음모론 배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입장을 잘 알 겁니다. 저만큼 세월호 음모론에 회의적인 입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정인 조사하면서 소름 끼쳤습니다. 이거 아주 웃기는 새끼예요. 보면 2014년 2월 21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박근혜 대통령 지난 1년 운 좋았다. 지속 가능할까? 이 기사예요. 이 기사는 반드시 링크로 이 기사 원문을 봐야 됩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이게 보면 뭐 50대 중반을 유지하고 어쩌고 하는데 뭔가 막 이러면서 방향은 잘 잡았으나 지향은 쭉 아니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 많이 봤던 새끼 하나 나오네요, 요거. 에? 흐흐. 많이 봤죠? 지금 자유한국당 개작살 낸 새끼, 이거 임명진 이 새끼. 깨알 같은 게스트가 나오네. 자, 이게 대형 사고를 이 내용이 꼭 찾아보시면 예견이나 한 듯한 내용이에요. 2월 20일에. 마치 1년 못 간다는 거예요. 에? 지속 가능하겠냐? 1년간 운이 좋았다 이거예요. 대형 사고 없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마치 뉘앙스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운 좋았다. 1년간 사고 없어서. 어?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아? 이런 뉘앙스예요. 자, 그랬더니 4월 16일 날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 배가 가라앉으니까 5월 14일 날 문정인이가 주도한 연세대 교수들이 바로 시국선언해서 이거를 정치 싸움화 시켜버렸습니다. 문정인이 이때는 또 교수야, 또 지랄하고. 이건 또 교수야. 딱 뒤에서 가지고 교수 시국선언하고 들불처럼 번지고 그 지랄 털던 것이 결국 온데 사방천지에 덕지덕지 쳐붙어가지고 문재인이 쳐붙고. 자, 이쯤 되면 이거 누가 기획한 겁니까? 온데 판을 깔고 구판에 작두를 타고 돌아다닌 자가 바로 이자였던 거예요. 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 저는 이거는 원래 갖고 올까 말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통일대박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50명을 발족을 했는데 민간 부위원장이 정종욱이를 했고, 요 리스트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저 친박입니다. 아시죠? 누가 들어갔냐면 예상하시는 문정인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제가 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절에 소위 말하는 탕평인사, 통합을 꿈꾸는 탕평인사가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한 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가 맞는데 안일한 탕평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는 비수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이유 자료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이유는 여러분 다 아세요. 이제 설명 안 드려봤자 드리나 마나입니다. 왜냐? 이 이후로 대통령이 세월호 때문에 탄핵당했어요. 온갖 생구판, 최순실 난리구판을 치고 대통령 탄핵되는 거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보궐선거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죠. 그 이후에 나는 임종석이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정인이라는 애는 청와대 근무도 안 하면서 돈을 받아 쳤으면서 온데 싸돌아다니면서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방부 장관 알로 봐버리고 외교부 장관 알로 봐버리고 문재인이는 좋게 볼라나 모르겠어요. 독특한 건 문정인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 한 달 내에 김정은이 입에서 나오고요. 김정은이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반드시 문재인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문정인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아시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저도 최근에 알았지만 이자가 도대체 무슨 끝발로 이 난리굿을 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제 사견을 빼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한두 번 헤쳐먹은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계속 반복돼요. 대통령만 갈아치우지. 자, 그렇다면 이자는 어떤 자입니까? 저는 이렇게 예상해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한 좌익 인사로만 평가할 인물은 아니다. 이자는 홍석현, 글로벌 좌파 리더라고 하죠. 이 홍석현이라는 자 다룰 겁니다. 예. 홍석현이는 전전말에서 다뤄도 돼요. 얘 고향이 전라도거든요. 자, 홍석현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문정인이. 그러냐면 이 홍석현 부류, 이자들의 컬러를 우리가 정의할 때 국제좌파라 그럽니다. 세계를 글로벌이라는 거 하나의 통합 정부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썰이 있어요. 근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들이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에서 중국이 이길 거라는 입장인 거예요. 결국 이 자들이 지원을 하고 연대를 하고 파트너십으로 맺어가는 패권 국가는 중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국의 자본력과 이 공작에 대한민국 정치판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친중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국내의 문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죠. 국내의 문제로 비추어 봤을 때는 북한이 새로울 것도 없는 사기극을 똑같은 구성원들 사람 하나 바뀌지 않고 전략 하나 바뀌지 않은 그대로 또 써요. 몇 번째? 벌써 세 번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정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번째인데 또 속아요. 자, 이래서 이 세 번 동안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문정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우리 스스로부터 이게 긴가민가 싶은 거는 확실히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굉장히 위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렸고요. 우리가 이 적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적을 너무 몰랐고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평화로울 거라고, 그리고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비겁한 평화가 낫다고 돈을 갖다 쳐발라 주면서 북한의 평화를 구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도대체 뭐가 상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는 가정의 확대고 국가가 이 공동체의 완성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가정을 지킬 때도
내 가족을 지킬 때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오면 두렵습니다. 가장으로서. 그렇지만 내 처와 내 자식이 그 강도에 의해서 살해되는 장면을 죽인다고 했을 때는 많은 절대 다수의 가장들은 각오를 하고 강도와 싸웁니다. 그게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냐? 내가 지켜야 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자, 근데 이북은 북한은 3번이에요. 한 번도 아닙니다. 칼든 강도 새끼죠. 핵든 강도 새끼가 너무나 뻔뻔스럽게 돈을 내놔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존심을 떠나서 의식이 있는 자라면 질 수도 있지만 설령 그런데 우리는 이길 확률이 너무나 높거든요. 한미동맹은. 근데 이게 너무나 간단한 이기는 건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런 키 한 140cm밖에 안 되는 거지 새끼 같은 강도 같지도 않은 강도의 협박에 해가지고 돈을 덥석덥석 주는 비겁한 평화를 자존심도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당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사상 강간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대한민국 좌익에 의해서. 그들의 리더들이 임종석, 문재인, 문정은 이런 부류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이 국가 대 국가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말과 대화로 해결이 안 됐을 때 전쟁을 통해서 덜어 해결이 되었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피해야죠. 가급적 피해야 되지만 국가 국민의 모든 자존심을 짓밟으면서까지 게다가 상대는 우리의 상대조차도 안 되는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인데도 냅두면 뒤질 놈들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자들한테 구태여 돈을 갖다 쏟아 부어주면서 그들의 체제를 보장해주고 안위를 보장해준다. 무엇을 위해서? 오로지 김일성 일가의 안위를 위해서. 북한의 3천만 동포의 인권은 나 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빨갱이의 실상입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저는 북한의 3천만 동포들에 대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돈을 내라면 우리 통일성금이라도 걷습니다. 남한에 있는 빨갱이들 중에 누가 북한의 인권을 논하는 자 과연 있습니까? 3천만 명입니다. 몇백 명 노동당 김정은 꼬봉 새끼들의 목구멍에 들어가는 입에 들어가는 그거를 위해서 수십조 수백조를 줘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 돈이고 여러분 자식 돈이고 태어날 아이들 돈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남한의 꼬라지 대한민국의 꼬라지가 전 세계 가장 거지 국가인 북한의 종노릇을 자초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저는 전쟁이 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비겁한 평화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이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남한 내에 사상의 찌들은 주사파 내지 공산주의자들은 악마입니다. 이들에겐 자비가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색출을 해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내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를 말한다 준비하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무서운 인간들이 많구나. 그렇지만 굴하면 안 되겠구나. 더 꿋꿋하게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욕을 해야지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하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정인이라는 독특한 인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나라가 백척간도에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 적화는 코앞에 있고 미국은 이 싸가지 없는 놈의 대한민국 남한 빨갱이들 때문에 정말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냐? 자유를 조건 없이 받아 처먹는 데 익숙한 남한의 젊은 새끼들은 과연 당신들이 김정인이라는 세기의 악마 새끼 밑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볼 참입니다. 이런 세상을 과연 바래서 숨죽이고 침묵하는 건지 이제는 눈앞에 와 있다는 것
절절히 깨달으시고 저항합시다. 일어나야 됩니다. 빨갱이에게 내줄 이 나라가 아닙니다. 국력이 아닙니다. 오늘 22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전투력 있는 내일 되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